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네, 잘하셨습니다. 해설 강의 5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부자 탈출 전문가 세이쌤이고요. 자, 5부에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장 삽입. 그렇죠. 이건 많이 틀리거든요. 앞으로 수능을 봐야 되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꼭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38번, 39번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얘네가요, 기본적으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38번, 39번 이제 같은 유형이잖아요. 요 문장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소재가 그렇게 어려우냐, 지문이 그렇게 어려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참 재밌어요. 33번, 34번에서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고난도 빈칸 있죠. 대빵 어려운 거. 걔네들보다 얘네가요, 훨씬 더 지문이 쉽습니다. 근데 틀려요. 왜 틀리느냐?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36번, 37번 ABC 맞추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연쌤이랑 9파트는 공부하셨죠? 그러면 38번, 39번은 저랑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거 푸는 법 모르면요, 제 친구들, 미국 친구들, 영국 친구들도 이거 못 풀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수능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푸는 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일단은, 저는 옛날에는요, 여기를 먼저 읽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얘가 어디에 들어갈까를 한번 예측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저도 뭐 매일매일 몇십 문제씩을 풀다 보니까는 푸는 법이 진화를 하잖아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요즘 저는 여기를 아주 대충만 봅니다. 아주 대충 보면서 뭘 확인하냐면요. 여기에 혹시나 뭐 however 같은 거 또는 뭐 this 같은 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뭐 쓸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공통점은 딱 봐도 굉장히 치명적인 근거들, 흐름을 나타내는 치명적 근거들이 있나 없나를 봐요. 대충만. 싹 봤는데요. 나는 뭐 여전히 뭐 정확하게 딱 이렇게 뭐 메디의 성격을 갖다가 핀포인트한 거 꼬집어서 이렇게 딱 말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이런 거는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밑으로 저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뭘 찾냐면요. 이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어떤 지점에서 연결이 안 돼요. 연결 안 돼요. 밑에가 연결이 너무 자연스러우면 얘가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어딘가에 가면요, 굉장히 연결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못 찾을 뿐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인용하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정말 유명한 실험이고요. 화면에서요, 고릴라가 막 지나가요.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이 못 봅니다. 왠지 알아요? 제일 처음에 그 실험하는 사람들한테, 자,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를 세보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막 남녀가 막 공을 주고받는 동안에 고릴라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고릴라를 못 봐요. 왠지 알아요? 다른 거에 집중했으니까. 이 문제를 푸실 때요, 여러분이 뭘 자꾸 집중하냐면 해석 위주로 봅니다. 해석 위주로 보다 보면은요, 여기 끊어진 지점도요, 그냥 그럴듯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석만으로 푸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해석은 해야죠.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뭘 봐야 된다? 여기 고릴라가 있어요. 고릴라가 가슴을 치면서 여기 연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고릴라 찾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위에 거 대충 안 읽었어요 지금? 그죠? 밑에 끊어지는 거 볼게요. 이미지는 한번 상상해 보래요. 이번 수능 문제 EBS 교재에 있던 지문이 이제 그대로 활용이 됐는데, 내가 너에게 대디아라고 말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래요. 참고로 얘가 이제 삽입으로 연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선배들 경우에는 이 지문을 미리 풀어봤으니까는 얘가 어디 들어갈지 안다? 천만의 말씀. 어떤 해에는요, 멀지 않은 과거에는요, EBS 교재에 그대로 있던 지문이 그대로 나왔는데 삽입이었거든요. 오답률 1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요, 여기 위치까지 기억 못해요. 절대 기억 못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푸는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대신에 내용은 좀 익숙하죠. 그 메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내가요, 너에게 이렇게 말해요. 메디는 bad하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메디가 되게 bad, 나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아마도요, 너는요, infer, 추론하다 또는 유추하다 이런 뜻이죠. 나의 어떤 억양이라던가 아니면은 맥락 같은 것들, in which의 수식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부터
infer에 연결되는 거는 that이죠. that이라고 추론할 거야. 내가 좀 도덕적으로 나쁘다. 맷이라는 아이가 도덕적으로 좀 나쁘다라고 그렇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너는 딱 추론을 할 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정승희 걔 진짜 나빠 라고 하면은 정승희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추가적으로 너는요 아마도 또 that이라고 추론을 할 거예요. 내가요 disapprove하다. 원래 이제 approve 하면은 승인하고 인정해 주는 거야. this가 붙었기 때문에요 얘를 인정을 안 하면서 못마땅해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 오랜만에 써보네요. mad이라는 아이를 되게 내가 못마땅해 한다 라는 거를 더 추론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saying은 요 ing랑 같이 I'm에 붙어 있는 거죠. 내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I think 내 생각에 너도 그 mad이라는 아이를 못마땅해 해야만 한다 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고 너는 추론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유사하게요. 그러니까 걔를 못마땅해 하거나 하여튼 유사하게 좀 싫어해야 된다 라는 거죠. given은요 뭐뭐를 고려하면이고요. 어떤 일반적인 linguistic convention 하면은 언어상의 어떤 관행들 우리가 이제 언어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요. 또 뭐를 assuming 하다 여기서 이제 상정한다라는 뜻인데 상정하는 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정해놓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진지하다 이거야. 나 지금 장난 아닌 거야. 나 조킹 아니에요. 나 되게 진지한 상황이라는 걸 상정하고 또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보통 쓰는가 그런 언어 관행을 고려해 보면 내가 누군가가 배드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는 이런 뜻이라는 거죠. 걔는 도덕적으로 나쁘고 나는 걔를 별로 못마땅해 하고 야 너도 좀 싫어해라.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까지 괜찮고요. 고릴라 보일까요? 한번 가볼까요? 1번 보통 답 아니죠. 1번부터 답 나오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이번 수능도요 4번이었거든요. 조금 3번 이하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however 다음은 무조건 중요해서 표시하고 갑니다. 그러나 you might not get a more detailed sense of the particular sort of way in which bad is bad. 자, 이게 지금 문장이 좀 길어요. 너는요 더 상세한 어떤 센스를 감각 같은 거를 알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particular sort of way니까요. 어떤 방식의 특정한 어떤 특정 종류의 방식인데요. in which의 수식을 받으면서 아까 했던 말 bad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bad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 특정한 종류의 방식 이거를 너가 더 상세하게는 모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녀의 typical character trait, 어떤 전형적인 성격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것들 이런 거를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스의 도움을 좀 받을게요. 왜냐하면은 people can be bad. 사람들은 나쁠 수가 있습니다.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1번에 연결이 되는 게요. bad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선 내용은 bad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however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요. 핵심은 디테일한 건 모른다 이거죠. 얘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배드한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배드한 방식은 다양해요. 도덕적으로 나쁠 수도 있고 뭐 짜증을 잘 낼 수도 있고 얘가 뭐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배드한 방식이 많다 보니까 더 디테일한 것들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다 라는 그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in contrast요. 얘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2번도 굉장히 흐름상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죠. in contrast 대조적으로입니다. 앞에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을 말해야 되는데요. 그런 말을 하죠. 만약에 내가요 bad is wicked하다. bad랑 대조가 되죠. 앞에는 bad였고요. 이번에는 wicked입니다. wicked 하면요. 얘는요. 사악한입니다. 사악한. 영어에서 wicked하는 사악한이에요. 메리는 사악하다라고 말한다면은요 하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는 대조적으로 지금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you get more of a sense of her typical actions and
attitudes to others. 너는요, 더 많이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녀의 어떤 전형적인 행동이라던가 일반적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attitudes, 태도 같은 것들을요,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도 연결이 되는 게 wicked라는 단어는요, more specific than bad. bad보다는 더 구체적이거든요. 연결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bad보다는 대조적으로 wicked하다고 말하게 되면은 그 bad에 대해서요,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게 더 구체적이니까요. 지금 정답까지 거의 다 와버렸죠. 그러나 얘도 또 중요하죠. 그러나니까 앞에 거랑 대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there's more detail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상세한 게 있대요. 아마도 더 강력한 connotation, 함축이 있는데요. 이 매디라는 애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 상세한 게 있다. 자, 이게요. 여기서 4번에서 고릴라가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웃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를 못 봅니다. 잘 그렸죠? 이게 왜 치명적인 근거냐면요. 봐봐요. 4번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wicked라는 단어가 bad라는 단어보다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요. wicked 이렇게 쓸게요. wicked를 쓰게 되면 얘가 더 구체적이라서요.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뭐보다 bad보다. 근데 4번 다음에 4번 집어넣고 but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러나 wicked는요. 더 디테일하대요. 더 상세하대. 이렇게 써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wicked요? 되게 상세해요. 근데요, wicked요? 상세해요. 짜장면 맛있어요. 근데요, 짜장면 맛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말을 벗으로 지금 4번에서 연결을 한 거예요. 표현은 다르죠. 영어니까. 근데 앞에서는 specific, more specific 이런 표현 썼고요. 뒤에서는요, 디테일하다 그랬어요. 같은 말을 벗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릴라가 여기서 쿵쾅쿵쾅 하면서 나 좀 봐라. 나 지금 같은 말인데 벗었다. 야, 짜장면은 맛있다. 그러나 짜장면은 맛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4번이 답인 거죠. 그럼 얘는 뭔데 들어가면 맞을까요? 얘는 봐봐요. 나는요, 여전히 정확하게 핀포인트 하면요, 딱 집어 말하는 거예요. 이 매디의 성격을요,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왜냐하면은 wickedness라고 하는 거, 사악하다라는 것도요, 되게 많은 형태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구체적이라는 소리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딱 집어 말한 게 아니에요. 위키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요, 별로 이게 사실은 엄청 상세하지는 않아. 나는 이제 그럼에도 지금 정확하게 얘를 상세하게 말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붙으면 맞죠. 근데 있잖아, 더 디테일하긴 해. 더 강력한 함축이 있어. 위키드라고 말하면은 메디가 어떤 아이인지, 근데 더 강력한 함축이 있다고요. 이제 말이 되고요. 게다가요, 다시 한번요, 이 상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한번 나왔었죠. 뭐라고 이제 정하냐면은 일반적인 언어의 관행을 상정을 하고요. 너는 또한 이제 뭐를 알게 되냐면은 내가 메디라는 아이를 또 못마땅해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데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녀를 좀 못마땅해 해야만 한다. 좀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알게 되고요. 또 뭐를 상정했을 때요? 데디아를 상정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도덕적인 어떤 캐릭터, 도덕적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제 상정을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wicked라고 말한다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여전히 나는 걔를 못마땅해 하고 너도 좀 못마땅해 해야 한다. 라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마무리가 된 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같은 말을 다른 말인 것처럼 벗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다. 끊어진 거,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걸 느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단기간은 안 되고요. 적어도 한 50문제, 권장은 한 100문제 정도. 너무 많아요? 하루에 10문제 풀면은 10일이면 다예요. 10문제 푸는데 2분 잡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하루 20분씩. 조금 더 해서 30분씩 10일이면 100문제 풉니다. 그 감각을 기르셔야 된다고요. 또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39번입니다.
얘도요, 위에 싹 봤거든요. 지금 동사입니다. 대디아를 너 좀 주목하라는 거예요. 저작권이 뭐뭐래요. 근데 지금 치명적인 단서가 없어요. 제가 기다리는 뭐 however 이라던가 this라던가 뭐 in contrast 딱 봐도 지금 뭔가 근거가 느껴지는 애가 없습니다. 흐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밑에 거 봐야죠. 밑에 어딘가가 엄청나게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찾을게요. 디자이너들로 시작하네요. 디자이너들은요, 이 draw on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의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뭐를 사용하다, 뭐 이용하다가 적합하겠네요. 이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용하다 정도인데요. 디자이너들은요, 이용합니다. 그들의 이 디자인 경험을 이용하는데요. when 뭐 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에 approach 할 때,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거니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해보려고 할 때 그들의 디자인 경험을 당연히 이용을 하겠죠. 이거는요, includes 뭘 포함하냐면은 이전 디자인들. 그리고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that they know work예요. 그들이 알기로 좀 이제 work는 이때는 뭔가 효과가 있는 거야. 되게 쓸만한 거죠. 그런 이전 디자인들의 사용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Both designs, 양쪽 둘 다의 디자인인데요. That they have created. 여기 이제 both가 둘 다인데 밑에 두 개가 나오죠. 그들이 그들 스스로 만든 그 디자인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디자인입니다. 자기 거, 남의 거. 둘 다를 이제 막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면은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시작할 때 자기 디자인도 쓰고 다른 사람 디자인도 갖다 쓰고 이러면서 이제 작업을 한다라는 건데요. 아직은 요 카피라이트 이게 저작권인데 또는 판권인데 이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죠. 딱 우리 눈치가 있는 게 디자이너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아마 저작권 이런 쪽으로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다른 사람들의 크리에이션입니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디자인. 그래서 1번 연결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 창작물들은요. 종종 스파크한다. 인스피레이션을. 영감에 자극을 주는 거죠. 그리고요. That also leads to new ideas and innovation. 그 이제 영감은요. 또 뭘로 이어지냐면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것들로 이어지더라. This i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understood. 이해도 되더라. 디스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어떤 디자이너가 자기 디자인 할 때요. 자기 거 셀프로 만든 것도 이용하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others 것도 이용하면서 여기서 팍 인스피레이션이 스파크 튀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낸다. 그래. 보통 그렇게 하죠. 요거 이해가 됩니다. 요까지 쏜살같이 하고 저작권 얘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However, 요런 거 잘 봐야 돼요. 주연쌤이랑 같이 했던 ABC 문제나 이 문장 삽입이나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정말 비슷해요. 글의 흐름을 되게 잘 느껴주셔야 되는데 however 같은 경우는 글의 흐름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뒤집힌다 이거거든요. 뒤집혀요. 그러나 아이디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드디어 키워드가 나옵니다. 카피라이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은요, is protected, 보호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요? 저작권에 의해서요. 그리고요, people 다음에 후에 수식을 받으면서 infringe on이요. infringe on, 뭐뭐를 침해하답니다.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요, can be taken to court. 법정이 court거든요. 법정으로 데려가진다는 거는 이제 법정 가는 거죠. 그리고요, prosecuted, 기소될 수도 있다. 법정 가서 기소될 수도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작권, 누군가의 어떤 저작물을 지켜주는 그런 권리 아닙니까? 그거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법정 가가지고 뭐 벌금 물거나 이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거 however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요 상황에서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갖다가 써가지고 자기 아이디어에다가 스파크를 탁 틔운다라는 거는 요게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런 디자이너의 사례에서 다른 사람 아이디어 갖다 쓰는 거는 근데 잘못하면은 저작권이 이제 보호가 돼야 되는데 요거 어겨버리면은 법정 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저작권이 나왔지만 however로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수 있지만 근데 이거 저작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this가 나오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근거. this는 앞에서 뭔가를 받아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means 다음에 지금 대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이것이 대디아를 의미한다라는 건 요 앞에 4번 앞에 나왔던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디어의 표현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쵸? 그리고 요거를 어기게 되면은 법정 간다. 요 얘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볼게요. while은 지금 보니까는 뭐만 반면으로 쓰였고요. 뭐한 반면에 there are 있어요. 수많은 스마트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 다 걔네들은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스마트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서도 this does not represent 이것이요. represent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보니까는 저작권의 침해에 represent 한다는 거는 해당되다. represent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수많은 스마트폰들 기능 다 비슷하지 않아요? 뭐 카메라 있고 뭐 되고 다 비슷하죠. 진짜 똑같다고는 말 못하지만 정말 비슷하죠. 근데 그게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이 됐거든요.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it is that이라고 하는 강조 구문을 쓴 거고요. 저작권 보호가 되는 거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저작권 보호가 되는 거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봐요. 이게 지금 this로 연결하게 되면요, this의 내용이 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이 앞에 있는 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맞지가 않아요. 앞에 내용은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4번 앞에 내용 다시 보세요. 아이디어의 표현은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요. 이게요, 잘못되면은 법정에 갈 수 있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요, 스마트폰들 다 비슷하잖아요. 이거 저작권에 걸리는 게 아니래요. 왜냐면 아이디어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아왔던 것은 바로 그 표현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말하기에는 여기에 내용이 뭔가가 점프입니다. 점프라는 거는 좀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명확하게 지금 연결이 되려면요,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대비를 한번 주목하라는 겁니다. 저작권은요, 커버한다, 다룹니다. 여기 키워드가 나오죠. 아이디어의 표현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치명적인 거,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this가 돼야 밑에 있는 내용이 딱 맞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왔대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표현이 지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거고요.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도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되기만 하면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같은 내용이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나온 거라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지금 this를 받았을 때 뭔가 이상한데, 아이디어의 표현이 저작권 보호 받고 그게 잘못하면 법정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이디어의 표현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나?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엄밀히 다음 내용이랑 연결해 봤을 때 뭐가 이상해야 돼. 그 감각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걸 길러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this는 그 앞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작권 보호는요, 아이디어 그 자체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의 표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요. 스마트폰으로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봐봐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이디어예요.
이런 기계에다가 카메라도 좀 집어넣고 뭐 통화도 되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란 건 아이디어입니다. 얘를 갖다가 표현한 거는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그것도 특정 모델들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표현된 그 핸드폰을 우리 회사에서 똑같이 만들었어. 똑같은 걸 만들었어. 이거 지금 표현을 뺏긴 거죠. 표현을 뺏긴 거니까 얘가 법정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는 아이디어가 저작권에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에 스마트폰을 다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저작권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너가 꼭 주목해야 된다. 그래야 이 스마트폰 내용이 이해가 되면서 밑에까지 쓱 이해가 되죠. 맞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까지가 4번에 들어가야 되고요. 저작권은요, 이제 마지막에 그냥 덧붙이는 말이에요. 저작권은요, free예요. 무료입니다. 그리고요, 자동으로 invest에 원래 이제 투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부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작가. 그러니까 이 작가 뭐 했습니까? 책을 썼어요. 그 작가한테 내가 이런 책을 쓰면은 자동으로 이 책은 내 거예요. 저작권이 부여가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들, 이 프로그래머는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 그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저 사람한테 자동으로 부여가 공짜로 된다. 뭐 하지 않는 한 이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이요, sign the copyright over to someone else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요, 저작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자, 내 저작권 너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양도하지 않는 이상은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무료고요. 그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그냥 덧붙이는 내용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들. 자, 그래서 38번보다는 39번이 조금 더 어려웠다라는 분석입니다. 39번이 앞에 그 아이디어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단어가 겹쳐서 정확하게 여기를 해석하고 느껴주지 못하면은 연결되나?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스마트폰 그림 그려드린 거 보셨죠? 얘가 아까 했던 그 스마트폰 얘기가요, 앞문장이랑 연결 안 된다고요. 이 개념을 알아야 그 스마트폰 이야기가 그래서 얘는 다 스마트폰들이 비슷해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구나 가 이해가 된다고요. 그게 4번이 정답인 거. 요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풀어서 틀린 친구들은요, 요 감각 금방 기를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은 이런 푸는 방법을 얼마나 내가 훈련하면서 감각을 길렀느냐 그 싸움이에요. 40번 가볼까요? 40번은요, 특별한 푸는 요령이 필요 없고 영어 실력 바탕으로 가는 겁니다. 얘는 해석이 되면은요, 옆에 주제가 메인 아이디어가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정리되는 데는요, 아무래도 키가 되는 개념이 2개가 나올 거예요. A, B가 나올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바로 풀어주시는 그런 문제인데요. 요즘 좀 소재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얘도 엄청 쉬운 소재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한번 끊어줘야죠. cross-culture 하면요, 이제 문화 쌍방관, 그러니까 문화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equation이네요. 이게 뭐 등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방정식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뭐와 뭐 사이에 public leadership, 어떤 대중에서의 리더십과 dominance, 지배입니다. 이거 사이에 방정식은요, 되게 questionable, 의심스럽다, 의문스럽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수학에서 그 방정식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얘랑 얘랑의 관계를 이퀘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얘가 지금 이 2개가 관계가 있나?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아니 이제 보통 대중을 리드하는 사람들, 뭐 우리가 따지면 정치인들 정도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뭐 대중을 지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 연관관계가 좀 의심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좀 더 가볼게요. What does one mean by dominance? 이 지배라고 하는 거를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뜻이거든요. 지배는 무슨 의미죠? 그게요, 밑에 나오는 coercion, 강제라고 하는 것을 indicate, 나타내는 걸까요? 얘를 이세다가 집어넣어야죠. 그 지배라고 하는 게 강제라는 걸 나타내나요? 아니면은 the most valued,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통제나 제어 뭐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정치 시스템은요, 정치라고 딱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 얘기인 거예요. 정치 시스템들은요, 둘 다에 대한 걸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conceivably 하면 이제 상상컨대, 원래 conceive란 동사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품다 이런 뜻인데 상상컨대 둘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까지 오면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하는데 이걸 좀 독특해요. 중간쯤에 주제가 빡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Control E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얘는요, it would be bothersome. 그러니까 성가신입니다. 성가신. 되게 성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에서처럼요, 누구들 사이에서 많은 원주민들, 어디에 있는 아마조니아 이제 원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곳에서는요,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요, are fond of 뭐뭐를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은 그들의 개인적인 autonomy,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요, notably 정말 현저하게 알레르기 아시죠? 이게 지금 allergic 하면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뭘 되게 싫어하냐면은 어떤 명백한 표현입니다. 무엇에? control, 통제하고 제어하는 거. coercion, 아까 나왔던 강제하는 거. 이걸 엄청 싫어한대요.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글의 내용을 살짝 정리해 보면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했냐면은, 아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요, 이 지배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이 지배라는 게 뭐 통제하는 건가? 아니면 뭐 강제하는 건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이 통제라는 개념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성가신 개념이래요. 이 사람들은요, 컨트롤, coercion 이거 엄청 싫어한대요. 엄청 싫어한대. 그리고 뭘 좋아해요?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여기에서 이제 주제가 이쯤에서 나와요. 이게 주제가 여기쯤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앞에 이야기들은요, 깔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배 아시죠? 주로 이제 정치에서 쓰이는 건데 이게 혹시 뭐 통제일까요? 아니면 뭔가를 이제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걸까요? 근데 있잖아요, 아마존에 있는 저 사람들은 통제, 강제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힘이라는 것의 개념인데, 뭐 정치적 권력도 가능하겠고요. 정치적 권력의 개념인데 뭐로써? 이게 중요한 말이죠. coercive force입니다. 강제력이에요. 뭔가를 강제하는 그런 강제력으로서의 정치 권력. 그러니까 얘가 얘인 거지. 그런 식의 개념이 있잖아요. 얘는요, while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while it may be Western fixation. 그게요, 서양의 fixation 하면 뭔가 고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이게 좀 고정된 개념이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정치 권력이 있으면 뭔가를 강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약간 웨스턴 스타일이지. 우리도 약간 뭔가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결정하고 통제하고 좀 지배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은요, 주제 이겁니다. Not a universal,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면서요, 이게요, very unusual, 굉장히 unusual하대요. 드물대요. 흔치 않대요. 뭐가요? 그 아마존이안 리더가요, to give an order, 명령을 내리는 거는 굉장히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다시 나온 이 아마존이안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마존 사람들은 뭐 권력을 가졌다 그래가지고요, 뭔가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요, many peoples, 많은 이제 부족들이요, do not view political power as a coercive force. 자, 여기지 않습니다. 또는 이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요, 강제력 이렇게 보지 않고요, 늘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요 as는 여기에 걸리면서요, 다시 한번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도 아니고 뭐로서도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영역도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요, leave는요, 펄쩍 뛰는 거고요, 이렇게 확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정치에서부터 지배로. 이게 이런 말인 거죠. 정치하면은
좀 지배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벌써 live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너무 건너뛰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강제력으로서의 지배로 이제 가버리는 거. 그리고요, 또 from there에서부터 domination of women, 여성의 지배. 뭐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shaky한 원이래요. shaky 하면은 불확실한, 불안정한, 이게 뭐 이게 흔들흔들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였죠. 정치한다 그래서 뭔가를 지배해버리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이게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 되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요, remark 말한 것처럼요. 노션은 개념이고요. 이 정치라던가 정치적인 어떤 personal 어떤 개인적인 특성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이 정치나 어떤 정치의 개인적인 특성 같은 것들은요. 우리 자신의 cultural obsession이다. 문화적인 obsession은 집착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뭔가 문화적으로 되게 집착하고 강박을 만들어낸 것이다. 좀 쉽게 풀어내면은 정치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 정치하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만큼 뭔가를 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자신이 문화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강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편견이래요. 좋은 말 아니죠. 얘도 좋은 말 아니고요. 얘도 지금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Long reflected in anthropological construct. 이렇게 지금 수식인데요. 오랫동안에 반영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인류학적인 어떤 구성에서 오랫동안 반영되어져 편향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은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개념을 연결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다 이겁니다. 아까 주제 표시해 드렸던 거 아마존 사람들 보면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막 명령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는 리더겠죠. 하지만 리더가 명령하지 않고요. 다 알아서 그냥 한다고요. 그러니 리더가 강제를 하고 통제하고 지배한다라는 개념은 보편적 개념이 아니고 서구라던가 또는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개념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it is 할 때 is는요. 지금 형식상의 주어입니다. 가짜 주어고요. 뭔가가 뭐래요? to understand, 이해하는 건데요. 정치적인 권력을 갖다가 이제 다른 문화에 있는 정치적 권력을 through 뭘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그것에 대한 notion, 인식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요까지가 지금 it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 여기서 다른 문화는 누구 말하는 겁니까? 아마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의 정치 권력, 거기도 리더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자신의 그 정치 권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misguided다. guided 하면 이제 잘 인도가 되는 건데요. misguided 하면 잘못 인도가 된 거고요. 이거 그릇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다 이거예요.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 정치 권력이라는 아이디어는요. 문화 간의 이게 아니다. 아까 universal 나왔었죠. 단어 바뀝니다. 유니폼하지 않다. 같은 형태가 아니다. 단일한 형태가 아니고 다 다르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rational 하면은 이거는 뭐 합리적인 이런 뜻이고요. appropriate 적절한이고요. unreasonable 비합리적인 거. effective 효과적인 거고요. flexible 하면은 융통성 있는 거. commonplace 하면은 이제 흔한 거, 일반적인 거, varied는 다양한 거고요. objective는 객관적인 정도의 뜻입니다. 좀 어려웠죠? 이게 이제 소재 같은 것들이요. 문장 요약이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여러분들이 메인 아이디어 딱 잡으셔가지고요. 뭐 완벽하게 해석하고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쯤에 딱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왜 아마존 사람들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명령도 안 하고 알아서 잘하네? 그러니까 뭔가 지배하고 이런다라는 게 이게 지금 정치 권력 있다고 지배하고 막 강자고 이러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아마존 사람들은 안 그러네. 라는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자, 41번, 2번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렵죠. 기본적으로 긴 글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42번이 거의 요즘은 어휘 문제로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원래 42번은요, 역사를 따져보면은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얘네가요, 어휘 문제로 고정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휘 문제 나와버리면은 시간은 더 걸리죠. 꼼꼼하게 독해야 되니까. 일단 무슨 소리인지 주제 파악해야 되고요. 그거 바탕으로 근거 잡아서 푸셔야 됩니다. 일단 무슨 소리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우리의 irresistible 하면은 저항할 수 없는 뭐 이런 뜻인데 tendency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형용사적 용법이 꾸며줍니다. 무슨 저항할 수 없는 경향이냐면은 어떤 것들을 보는 거예요. 뭐 사물을 보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요. 인간 관점에서 우리가 뭐 사물을 보는 게 어떤 건데요. 이런 거예요. We are often mistaken.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데서 실수한다 이겁니다. 원래 attribute 다음에요. 이렇게 쭉 뭔가 한 덩어리가 나오고요. to가 세트거든요. attribute A to B는요.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뭐 A라는 결과를 B의 탓이나 B의 덕분으로 보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A가 B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냐면은 복잡한 인간의 어떤 모티브, 동기 같은 거죠.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처리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다른 종들. 인간 빼고 다른 종들은 주로 동물이죠. 동물들에게도 이런 게 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실수한대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 인간 관점으로 다른 동물 같은 거를 쳐다보는 그런 경향은요. 동사 여기 있어요.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들의 행동이 실제로 복잡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첫 문장부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행동이 복잡하긴 한가 봐. 오히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that 이하를 의미하는데요. 동물들의 행동의 complexity,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순전하게 프로덕트는 어떤 산물인데요. 그 동물의 internal complexity, 내적인 내부의 복잡성의 어떤 산물이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 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결국 뭐 이걸 또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동물을 쳐다볼 때 대표적으로 동물이 있어. 동물을 쳐다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이란 게 뭐예요? 이 복잡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가 다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뭔가 처리 절차나 처리 능력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물에게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복잡한 것들이에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잡한 것들이 동물에게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물 너네도 여기 안에 동물들도 우리가 복잡하게 움직이듯이 너네도 복잡한 뭔가가 이 안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요 말은 뭐냐면은 아 그래 동물들의 행동은 복잡한가 봐요. 하지만 내부의 복잡성 때문에 이 아이들의 복잡한 행동이 나오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복잡하지가 않은가 봐요. 어려워요. 이거 지금 처음 읽고서 이만큼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지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또 얘가 나중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밑에 내용까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장문의 특징이죠. 밑에 이제 가다 보면요. 예시나 이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 바탕으로 다시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parable, 우화가 있습니다. 개미 우화가 있는데요. makes this point very clearly. 이 포인트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주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상상해 보래요. 이런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는요, walking along a beach,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고요. 개미야. 이 지금 동물의 예시로 개미를 든 거죠. 개미 있어. 개미 다리 몇 개인지 모르겠다. 개미가 있어. 그리고요, visualize 하면 이 이미지랑 같이 걸려 있는데요. 시각화를 해봐라. 이제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Tracking the trajectory of the ant as it moves. 그 개미가 움직일 때요. 개미의 trajectory, 이동 경로를 갖다가 우리가 tracking, 추적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이번은 무난하게 지금 추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맞고요. 이 이동 경로는요. 아마 보여줄 겁니다. 많은 트위스트, 막 이게 막 꼬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turns, 막 얘가 막 이제 막 turn,
꺾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이동 경로 뭐 어떻게 했어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은 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뭐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요, 굉장히 irregular, 불규칙적이고요. 그리고 complicated,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이 개미의 행동 자체가 되게 복잡하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우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는요, 대디아라고 아마 suppose 아마 생각을 할걸요. 아, 개미가 똑같이 복잡한 아까 나왔던 거 내부에 길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인간들처럼 개미도 굉장히 복잡한 이 안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길 찾아가는 능력.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workout 하다. 조금 어렵습니다. 계산하답니다. 계산할 거예요. What these were likely to be. 이게 이제 어떨지를 막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Analyzing, 분석합니다. 그 이동 경로를요, 뭐 하기 위해서요? 추론하기 위해서요. 어떤 규칙 같은 것들,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거기서 끌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수식을 받으면서 얘네들은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복잡한 길 찾아가는 어떤 경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얘네들만의 규칙, 얘네들만의 메커니즘, 막 이런 거를 찾아내려고 할 거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정은 뭐예요? 개미가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인데, 그러나가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솔직히는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면 여기 이하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동 경로의 복잡성, 지금까지 한 거 다 이 말이에요. 이 이동 경로의 복잡성은요, really 정말로 뭐냐면은 실제로는 해변가의 표면의 복잡성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해변가의 표면이 복잡하다라는 거는 개미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뭐가 아니라 개미 안에서의 복잡성이 아니라 그냥 해변의 길이 복잡한 거야. 뭐 자갈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길이 복잡하니까는 여기가 뭐 복잡해진 거지, 개미 자체가 그 안에 복잡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해석할 때는요, 단순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뭐 배경 지식 가지고 완벽하게 잡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메인 아이디어를 정말 단순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인간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종들도, 동물들도 그 안에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미가 막 이렇게 이동한 거 보면서, 야, 개미가 어떻게 집을 막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 야, 이거 규칙이 뭐야? 메커니즘 뭐야? 와, 얘네들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길이 뭐 굽이굽이 져 있어가지고요, 뭐 피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지, 개미 안에는 복잡한 게 없을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개미는요, 딱 얘기합니다. 아마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1년에 매우 복잡한 규칙이요, D번 틀렸죠.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복잡한 게 아니라 개미는요, 심플한 걸 사용해야죠. 단순한 거,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들어가야 됩니다. 되게 단순한 규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it is the 강조구문 썼습니다. 이거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복잡한 trajectory, 이동 경로,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이러한 규칙이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면서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 규칙은요, 되게 단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개미 안에는 되게 단순한 게 들어있어. 이 개미 안에는, 개미 이렇게 그리면 되나? 개미 안에는요, 좀 이상하다. 개미 안에는 단순한 게 있는데, 이게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복잡해진 거지, 개미 안에 복잡한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Put more generally,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볼까요? 이 개미 우화는요, illustrate that, 대대화를 보여주는데요, 필수적인, 필연적인 correlation, 인과관계죠. A와 B의 관계, 인과관계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와 뭐 사이에요? between이니까 A and B죠. 뭐와 뭐 사이에. 첫 번째 거는 관찰되는 행동의 복잡성입니다. 여기서는 이 개미의 이동 경로죠. 이 개미의 이동 경로가 겁나 복잡해요. 막 길 찾아가는데 기가 막히게 복잡해. 그것과
그 복잡한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개미 안에 있는, 이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의 복잡성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이게 복잡하다 해서 개미 안에 복잡한 게 있다? 노노노.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개미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개미의 뭐 생태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단 거 냄새를 쫓아간다고 해볼게요. 그것만 그 단순한 것만 쫓아가는 거야. 뭐 냄새 나서 막 가는 거야. 아닐 수 있습니다. 동식물 잘하시는 분들 비난하지 마시고요. 아주 단순한 규칙만 가지고 가는데 그게 뭐 이제 환경이랑 만나면서 이게 뭐 부딪혔다가 딴 데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뭐 배경 지식으로 가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이 지문만 가지고 이해해야 되니까 가장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해서 답을 풀었죠. 그럼 윗글의 제목은 뭐예요? 인간은 실수한대요. 내가 복잡하니까 동물도 복잡할 거라 생각하고 야, 저 개미 쟤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막 이랬는데 아무 생각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답부터 먼저 가죠. 헷갈리니까. 무엇이 만들까요? 이 동물 행동의 복잡성을 만들까요? 요거 참 재미나게 정리해버렸죠. 질문으로 해버리면서요. 왓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 글의 주제죠. 무엇이 동물 행동을 복잡하게 만드나요?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동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단순한 규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 동물의 행동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거를 제목으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뭐가 복잡하게 만들죠? 라고 했는데 얘가 답인 거죠. 이 답이 주제니까요. 자, 이거는요. 아주 신비한 문을 열래요. 환경의 복잡성으로 가는 행복한 공존입니다. coexistence, 공존입니다. 인간이랑 동물이랑 같이 살자? 아니죠. 동물들의 딜레마입니다. 뭐가 딜레마인데요? 인간 세상에서 이제 finding their way,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어떤 길 같은 걸 찾는 걸까요? 이제 그 정도의 내용인데 지금 그게 아니고 동물들의 행동의 복잡성은 왜 그럴까가 주제잖아요. 5번은요. 환경적 영향입니다. 어디에 미치는 인간의 행동의 복잡성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 그냥 복잡성 이런 단어 가지고 장난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자,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었죠. 해석 안 되면 어려워요. 주제 안 잡으면 이걸 풀기 쉽지 않습니다. 어휘 문제가 지금 42번에 거의 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제 잡으셔야 되고요. 그 주제 바탕으로 보기들을 꼼꼼하게 내려가다 보면 결국 밑에서 하는 얘기는 개미 안에 메커니즘이 안에 있는 게 복잡한 게 아니다라는 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4번에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심플한 거, 간단한 거, 단순한 거 이런 게 들어가야죠. 자, 마지막 장문입니다. 요거는요 거의 다 맞추는 문제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 확보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4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주연쌤이랑 많이 했겠지만 A, B, C 찾는 거랑 똑같죠. A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B, C, D의 순서 맞추는 건데요. 제가 푸는 방법은 B, C, D의 첫머리만 읽고서 말 안 되는 거 빼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43번 굉장히 빨리 풀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역에서요. Heavy snowing winter. 겨울에 이제 눈 많이 오나 봐요. 이게 날은 카문하면은 부정부정 날려버리면은 흔했다 이겁니다. 눈 많이 왔다 이거예요. 자, 때때로 그 눈이요 막 쏟아 부어 내립니다. 몇 시간 동안요. and hours네요. 수시간 동안요. 그리고 piled up, 쌓였다. very high, 매우 높이 눈이 쌓이고요. 자, 그러면은 아무도 못 나가요. 오늘도 역시 그랬어요. 이 눈 많이 와가지고요. 엄마는요, 이 사무실 일을 갖다가요, 키친 테이블, 주방에 있는 테이블에서 하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눈 와서 아무도 못 나가네요. 펠릭스가 나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 펠릭스는요, 고등학생인데요. 온라인 수업을 그의 방에서 들었어야만 했다. 뭔가 시대상이 반영이 된 지문이네요. 5살 된 션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원래는 보통은요 이제 유치원 가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얘 뭐 하고 있었냐면 못 나가니까 sneaking around라고 있었던 거는 이제 막 몰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뭐 하면서요. 집에서 하는 뭐 경찰놀이 같은 걸 하면서요 막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도둑 잡아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3명이 나오네요. 3명이 엄마랑 펠릭스랑 션 3명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 유치원 가야 되는 애가 누굽니까? A번이 가리킨 거는 션이잖아요. 션. 얘는요, 알고 싶었어요. What his family members were up to 하면은 가족 멤버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체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체크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B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B번은 다음 장면이니까 바로 가보면 알겠어. I'm sure you're doing your work. 나는 네가 네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확신한다 라고 엄마가 왜 답해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바로 앞 장면은요. A번에서 션이라는 막내가 꼬맹이가 5살짜리인데 야 우리 가족들 뭐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지 하고 이제 체크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왜 대답해요? 이상하죠? C번은 답이고요. D번 가보면은 펠릭스가 매대했대. 거기서 끝났죠. 펠릭스 왜 화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쵸?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왜냐면 C번으로 시작을 했다면은 CBD로 가거나 아니면 CDB로 가는 거니까는 확률이 50%인데 미안하지만 100%입니다. 이거 BD랑 DB는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 금방 답 나오기 때문에 확률 100%로 바로 갔다. 어떻게 풀었어요? 제일 처음에 누구로 시작하는지만 얘네들 걷어내고 찾아버리면 끝난다고요. 10번 갈게요. 자, 그리고 너무 연결 잘 된 게 아까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가족들 뭐 하는지 체크를 하면서 션은요, interfered 막 방해합니다. 그들이 막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it was his own, 그의 일인 것처럼 막 방해하는 거예요. 막 간섭하면서. 이번에는 이 지금 이제 막 놀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장난, 호기심이 있는 그 소녀는요, interested in 뭐에 흥미 있었냐면요, 이제 그의 brother in Felix. 펠릭스에게 딱 흥미가 생기면서 펠릭스 뭐 하고 있었나요? commit oneself to 하면은요 전념하답니다. 전념하고 있었어요. studying 공부하는데요. No matter where he was 그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펠릭스는 모범생입니다.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이 션은요 조용히 비밀스럽게 아내를 들여다봅니다. 그의 이제 브라더의 방을요. 문으로부터 이렇게 싹 들여다보면서 소리를 치죠. 주방을 향해서요. 근데 주방에는 엄마가 이제 일하고 있었잖아요. 엄마, 펠릭스 공부 안 해요. 펠릭스 지금 막 재밌는 비디오 보고 있어요. 막 이래. 션은요. Neutrally smiling at his brother. 지금 되게 짓궂게 자기 brother 펠릭스를 보면서 막 이제 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엄마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까지가 C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엄마가 B번처럼 답을 할 수가 없는 게 B번에서 그래 너 공부하고 있구나 이래요. 이게 아니고 D번으로 가서 펠릭스 화났죠. 왜? 동생이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방해하고 엄마한테 이상한 고자질하니까 화났습니다. 왜냐면요. 걔가 little brother 션입니다. 션이요. 그를 bothering 되게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펠릭스는요, 아니, 과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냐면은, 그 비디오를 이용했고요. 저기 학교 웹사이트에 포스트잇 게시된 영상, 선생님이 보라고 한 그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요, 이제 막 화가 났죠. 이 너티한 보이 하면은 이제 장난꾸러기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장난꾸러기 개구쟁이 소년에게요, 되게 화난 얼굴을 지어줬고요. 바로 그때, 엄마가요, 큰 소리로 이제 주방에서 물어봅니다. 펠릭스야 너 뭐하니? 막 이래요. 펠릭스의 방은요 주방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 이제 엄마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었죠. 저 지금 강의 비디오 보는 거거든요. 과학 수업에서 이제 과학 수업을 하려고 강의 비디오 봐요. 펠릭스는요 accusation 하면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이 동생이요 션이 고발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반대로 주장을 하는 거죠. 저 공부했어요 막 이랬어요. 그리고요 장난기게요. stuck his tongue out 하면은 혀를 쏙 내밀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his는 이거 펠릭스잖아요. 동생 보면서 메롱 이러면서 그 션에게 이렇게 혀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다른 사람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가게 되면은 지금 B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얘기, 펠릭스 얘기 듣고서 그래 너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내가 이제 확신한다 이거예요. 믿어준다 이거고요. 엄마가 답을 하면서 아주 그냥 날카롭게 질문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션아, 너는 뭐하니? 그랬더니 션의 얼굴은요 즉각적으로 became blank 하면은 blank는 원래 텅 빈 겁니다. 얼굴이 되게 약간 멍하게 된 거죠. 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come here, 이리 와라 하니야. You can help me. 나 좀 도와주라 그러고요. 션은요 주방으로 즉시 달려갔고요.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요 그의 이제 그 션의 목소리는 굉장히 이제 높았고요.
이제 목소리 신나니까 이제 높은 거죠. 펠릭스는요, 알 수 있어서, 감지할 수 있어서 그의 브라더리 되게 신났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펠릭스는 기뻤죠. To get rid of the policeman. 그 경찰 이거 누굽니까? 그 방해하던 동생이잖아요. 경찰놀이 하던 동생. 얘를 갖다가 get rid of는 제거하는 건데 방에서 이제 나갔으니까 얘가 없어져가지고 되게 기뻤어. 이제 왜냐면은 concentrate on the lesson.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적어도 이 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요. 라고 하면서 이 글이 마무리가 아주 훈훈하게 재밌게 됐어요. 자, 푸는 법은요. 3번이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거 BCD의 첫머리를 보면서 안 되는 거를 지워내는 식으로 푸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다. 나머지 문제들은 뭐 금방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2번만 펠릭스였고 나머지는 꼬맹이 션이었고요. 45번에서는 펠릭스 자신의 방에서 게임하고 있었던 거 아니죠. 과학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비디오 보면서. 그래서 여기까지도 워낙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지금 후배들이 보고 있다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수능 이 해설 강의 바탕으로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시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강의를 보신 수능 본 친구들이 있다면은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